이번 시간에는 그 17장 전략 경영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전략의 개념 및 특성, 두 번째는 전략 경영의 일반 과정, 세 번째는 경쟁 전략의 수립, 네 번째는 다각화 전략, 마지막으로 전략의 실행 순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전략의 개념 및 특성입니다. 전략, 스트래티지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앞에서 기업 조직은 가장 위에 뭐가 있다겠죠? 미션, 두 번째가 비전. 미션은 우리말로 사명이라고 하고, 조직이 존재하는, 그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했고, 밑에 비전은 조직의 미래의 모습이라겠죠. 미래의 모습이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목적, objective가 있고, 네 번째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되게 우리가 전략, 스트래티지란 말을 했습니다. 원래 전략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은 히라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원래 사령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사령관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전략이라고 하는 원 의미입니다. 이것이 BC 450년 페리클레스 시대에 이르러서 관리, 리더십, 파워 등을 동원해서 행하는 경영 기술이라는 의미로 바뀌었고, BC 330년인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오면 적을 극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운영하고 통일된 시스템으로 전체적인 지배권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는 의미로 바뀌어 왔습니다. 위의 전략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첫째로 전략이라는 개념은 최고 사령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마찬가지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전략도 최고 경영자 혹은 최고 경영층의 역할, 업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략은 통합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사령관은 전쟁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병력을 동원하고 병참 물자를 확보하는 문제는 물론, 고지 저편에 있는 적을 효과적으로 이기기 위해 전략 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셋째,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 실행하기 위해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기업 일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예측 능력은 물론 기업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겸비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 가능하고 경쟁자들보다 잘할 수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 competitive advantage,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 대안을 추출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 초에 경영학 분야로 흘러 들어오면서 의미상에서 전략이라고 하는 용어가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62년도 챈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전략을 기업의 기본적인 장기 목표를 결정하고 행동의 코스를 적용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략이란 이것이다 라고 모두가 공감 혹은 동의할 만한 정의는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래 학자들은 전략의 의미가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략을 한 기업 혹은 독립적 사업 단위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위 수준의 행동 계획에 통제를 가하거나 혹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행동 계획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의 특성입니다. 전략을 보다 실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전략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성들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계층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군대에서 지휘명령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명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참모총장에게, 군단장에게, 사단장 등의 채널을 통해 말단 소대의 소대장에게 전달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영도에 있어서도 전략 역시 최고 경영자 혹은 최고 경영자 팀에 의한 전략 대안이 수립되고, 수립된 전략은 이사, 부장, 차장 등의 명령 계통을 통해 조직의 하부 구성원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략의 계층 구조는 3단계로 구성되는데, 그 의미를 보면 첫 번째가 기업 전략입니다. Corporate Strategy입니다. Which business to be in, 전사 전략이라고도 하고, 2개 이상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 관련되는 전략입니다. 이 기업 전략에서 특히 관심 있는 분야는 다각화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즉, 어떠한 사업 영역에 진출할 것인지 혹은 어떠한 사업 영역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혹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업 분야의 연계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 그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사업 전략,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How to compete in given industry. 사업 전략이란 주어진 사업 영역 내에서 어떻게 경쟁 우위를 달성하고 성장과 생존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경쟁 우위나 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들 요소를 분석하는 일이 전략의 중요 부분을 형성합니다. 마이클 포트라는 교수가 경쟁 전략 역시 사업 전략의 대표적인 관심 영역이라고 하면서 3가지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능별 전략입니다. 기능별 전략은 한 사업 단위 내에서 사업 전략의 가이드라인에서 수행하는 보다 세부적이고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전략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생산 전략, 마케팅 전략, 재무 전략, R&D 전략 등 대표적인 기능별 전략으로서 이들 전략은 사업 전략이 제시하는 일정한 틀 안에서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정한 몫을 담당할 것입니다. 전략의 특성 두 번째는 목표 지향적입니다. Direct Setting입니다. 전략의 주요 관심사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략의 성과는 목표 달성도를 의미하는 효과성으로 측정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집중 관리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이 전략 경영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략 특성의 세 번째는 미래 지향적입니다. Future Oriented 되어 있습니다. 전략은 또한 미래 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행동하고 계획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어, 2절은 전략 경영의 일반 과정입니다. 전략적 경영은 일반적으로 미션과 비전을 개발하는 일, 목표를 설정하는 일, 전략을 수립하는 일, 전략을 실행하는 일, 전략적 통제 5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첫 번째가 미션과 비전의 개발입니다. 전략적 경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기업의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미션과 비전을 설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방향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미션은 존재 이유입니다. 미션을 설정함으로써 기업의 존재 이유를 밝히고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일입니다. 즉 우리 회사는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생산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목표 달성에서 효과적인 경우에도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존재 이유가 확실치 않은 경우 그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해지고 그 수적인 면에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 이유가 명확치 않는 경우에 경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범위에 대한 결정입니다. 미션과 비전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업 범위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혹은 지향하는 바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이전에 엑슨사의 미션은 석유 산업에서 리더였다고 하면 이러한 미션 하에서 엑슨의 모든 다학과 전략도 전방 또는 후방직 계열화를 통하여 석유 혹은 석유화학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시너지를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의 수립입니다. 미션이나 비전이 총을 겨누는 표적지라고 한다면 기업의 목표는 표적지에 표시된 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전략 경영에서 기업의 전체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도달 가능해야 된다. 기업의 목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환경의 기회 요인이 정확히 파악되어 도달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도전적이어야 합니다. 챌린징 해야 됩니다. 기업 목표는 또한 모든 구성원들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의 활동이 정체되지 않도록 도전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거의 100% 도달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손쉽게 달성하는 것은 비록 목표 달성도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일이지만 경쟁자와 관련하여서 경쟁 우위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해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목표는 내부적으로 도전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경쟁자의 목표와 비교하여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목표는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가, 얼마만큼 달성할 것인가, 또한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품질을 높이자, 시장 점유율을 높이자, 혹은 그냥 잘해보자는 식의 목표 설정은 막연하기만 할 뿐 기업 내 구성원들의 업무 활동에 관하여 구심점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전략의 수립입니다. 일단 기업의 목표가 설정된 후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 계획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전략 수립의 단계입니다. 경쟁자들로부터 우위에 서기 위해서, 위협적인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한 기업의 경영 노력에 있어서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어떤 전략을 수립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람직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 내부 자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수합 분석을 행해야 합니다. 전략 수립의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 분석과 경쟁자 분석, 그리고 기업 상황 분석을 다룰 때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전략의 실행입니다. 일단 전략이 수립되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기업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문제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기업 상부에서 수립된 전략은 하부 구성원들에게 원활하게 전달되어야 함은 물론 의도하는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기업 내부적인 조직 구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 경영 혁신과 관련하여 조직 개편의 문제가 자주 논의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조직 구성원들이 수립된 전략에 적극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인사 고과 제도라든지 보상제도, 승진제도 등의 기업 내부적인 관리 과정들도 조직 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고 경영층의 기획 능력과 함께 지휘 능력이 중요성을 띠게 됩니다. 전략적 통제. 기업이 전략적 경영을 위해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 단계와 아울러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전략적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입니다. 통제를 위해서는 통제의 기준이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목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전략 목표가 시장 점유율을 올해 25%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고 하면 평가의 기준도 시장 점유율을 25% 달성하였는가의 여부가 될 것입니다. 성과가 목표와 차이를 보이는 경우 그 원인을 찾아내서 치유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전략적 통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통제에 있어 한 가지 유념할 점은 목표 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이유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만족하고 그 성공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을 게을려 합니다. 그러나 초과 달성의 경우에는 이를 가능케 하였던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냄으로써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